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한국외대 정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동영상에서 그 외대 수시 입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올려드리고, 어제 이제 그 중대처럼, 이제 좀 뒤늦게 이제 제가 이 정시 입결이 대기업 이제 자료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걸 좀 확인을 해서 요 정시 입결 관련된 리뷰도 일단 순차적으로 좀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도 지금 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개년도, 그러니까 2개년도 이제 자료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정시 입결이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됐고, 또 이제 2025학년도 정시 대비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외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두 파트로 지금 좀 나눠서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이제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분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시기별로는 이제 뭐 가군, 나군, 뭐 다군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뭐 그 부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전년도 기준으로 맞춰보려고 했는데 일부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모집 시기별도 중요하지만 일단 학과별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는데 초점을 좀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입결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당장 우리가 지금 정시 전형 준비하는 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이제 각 대학들이 공개한 수능 100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 70% 컷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료 살펴보기 앞서서 전년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능을 반영을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의 기본적인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뭐 국수연탄 이제 반영 비중들은 이제 좀 보면, 이 정시 입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각 학교들 이제 관련된 영상들 좀 올려드렸을 때 실제로 이제 그 반영 비중들이 어떻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인문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어문 계열이 이제 워낙 많은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어 반영 비중이 30,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 30, 그리고 영어하고 탐구 반영 비중이 각각 20%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모든 학과는 다는 아닌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모집 요강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회과학대학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경영대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LT나 LD 같은 이제 상당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런 학부들 같은 경우는 모집 비중, 그러니까 그 수능 반영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어 반영 비중 30,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 35, 그 다음에 영어 반영 비중 15, 그 다음에 탐구 반영 비중 20.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주로 있는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연계열, 공과대학, 이제 그 계열들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중 20,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 35, 그 다음에 영어 반영 비중 15, 그리고 탐구 반영 비중 30.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영 비중이 좀 설정이 되어 있다. 요걸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에도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후에 세부 확정 요강을 통해서 또 바뀔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영 비중은 이제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입학 계획안에는 이제 없었던,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동영상들 중에서 이제 무전공, 자유전공 관련된 부분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전공, 자유전공 형태를 뭐 단과대학 자유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자유전공 학부, 부전공 학부도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일단 정시에도 총 입학 정원 대비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전체 입학 정원 대비 100%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놓고 보면 정시에서도 일단 모집을 하는데, 뭐 모집 비중 자체는 이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제 뭐 한 5대5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시하고 정시가. 뭐 이거는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한 5대5, 4대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또, 모집 단위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일단 전반적인 또 입결에도 일정 정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 다른 모집 단위의 영향보다는, 무전공이나 자유전공의 결론적으로 입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까, 그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지금 외대 입결을 좀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좀 짐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많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외대 입결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무전공, 자유전공 입결도 한번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그 관련된 이제 학과들 한번 쭉 살펴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를 좀 비교해 봤을 때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 뭐 상승한 경우도 있었지만 백분위 70% 컷이 대체적으로 보면 뭐 좀 하락한 경향들이 좀 주로 나타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엘트학과 같은 경우 지금 89.5에서 지금 88.33으로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 인도네시아학과 같은 경우 뭐 86.33에서 88.33으로 이쪽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87.67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올랐고, 태국어과는 지금 뭐 전년도하고 동일한 지금 이제 70% 컷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어문 계열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87에서 한 88 정도, 요 사이 정도가 지금 70% 컷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굳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좀, 네, 여기 잘못됐네.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걸 좀 찾아본다면, 네, 여기 이제 업무 계열까지를 한번 그냥 쭉 한번 체킹을 해보고, 확인을 해본다면, 전년도 백분위가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백분위 86 정도가 되는 이런 학과들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백분위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한 0.5에서 1 정도 백분위 점수 0.5에서 1 정도 상승을 했고 전년도에 87 정도를 유지했었던 그런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수준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모집 단위들이 극단적으로 뭐 한 88 정도까지 이제 좀 넘어서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추세를 놓고 본다면 당장 이제 뭐 2025학년도 이제 더 떨어지냐 뭐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오르냐 이제 그 떨어지냐에 대한 부분은 뭐 예측하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학생들의 어떤 이제 자연계열 선호도를 좀 감안한다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이제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 백분위 기준선은 약 87에서 88 정도 요 구간 정도가 일단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네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이제 뭐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뭐 여기보다 조금 낮아도 그러니까 87에서 88보다 조금 낮아도 일단 합격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감안하자면 대략 그냥 조금 수월하게 지원하신다고 했을 때 87에서 88 정도 사이를 염두에 두시고 어문계열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이죠.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전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고 일부 뭐 떨어진 경우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모집단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네 일단 점수가 좀 하락은 했습니다. 그래서 88에서 지금 87 정도로 지금 하락했고 한국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슷한 수준을 역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어 교육 학부에서 뭐 프랑스어 교육, 그다음에 독일어 교육, 중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높은 점수대를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왜 프랑스어 교육이나 독일어 교육이나 중국어 교육 쪽이 좀 더 높은 점수대를 유지를 했냐?
뭐 이건 이제 뭐 사정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하려는 거를 고려했던 수험생들이 일단 지금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들일 확률이 되게 높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충원율 자체, 그러니까 모집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모집 인원도 많지는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지원하고자 했었던 수험생들 일부가 충원율이 이렇게 또 모집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 많이 돌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높은 점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뭐 저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대략 이제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서범대를 이제 공략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문 어문 계열 쪽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87보다는 좀 높은, 이제 조금 더 높게 잡아서 88에서 한 89 정도, 이 정도 사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좀 충분히 지원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 뭐 올해 뭐 경쟁률이나 이 추이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군별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또 어문 계열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자, 아무튼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89.0에서 89.33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진했고요. 그 다음에 LT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워낙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백분위 평균이 지금 90을 넘고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학과인 만큼 91 정도 내외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라서 백분위 91에서 한 92 정도는 네, 일단 형성해주면은 충분히 이제 좀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점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미문학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88.50에서 87.33으로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89, 뭐 87 정도 되는 학과들은 거의 87을 유지했는데 88, 89를 넘었던 학과들은 지금 87 정도까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8을 넘긴 70% 컷이 88을 넘긴 학과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백분위 기준 컷이 약 87 정도.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88 정도를 상회하는 그런 점수들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2024학년도에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 87 정도 내외 선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수능이 어렵냐 쉽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건 백분위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백분위는 1점 정도 유지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앞서는 이제 인문 모집 단위하고 이제 어문 계열하고 비슷하게 87에서 한 88 정도 사이는 네,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될 확률이 일단 올해까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여파로 인해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87에서 한 88 정도, 요 정도 사이는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대학 쪽 같은 경우에는 어문 계열 쪽보다는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칸 쳐놓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네, 전통적으로 이제 점수대가 이제 좀 높았던 그런 모집 단위들을 얘기하고, 제일 밑에 있는 뭐 랭귀지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나 뭐 소셜 사이언스 그다음에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모집 단위였기 때문에 일단 입결이 없다는 점,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좀 번외로 좀 그 생각해 본다고 해도 지금 정치, 외교, 행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국제통상, 경제, LD,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높은 점수대를 좀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백분위 기준선 자체 같은 경우에는 LT나 LD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한 91 정도 수준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 LT도 한 백분위 91 정도는 좀 형성이 돼야 일단 70% 컷이라도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긴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한 91에서 92 정도 사이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LD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회과학 대학들 지금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점수 편차가 거의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과학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대략 한 89에서 한 90 정도, 요 사이 정도는 일단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마지막 꼬리를 붙잡고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낮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추후에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89에서 한 90 정도, 네, 요 부분들을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수능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과학, 그 다음에 이제 AI 융합 관련된 건 이제 신생 모집단인데, 뭐 자연계는 이제 성질, 자연 쪽 이제 성격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학과들 같은 경우 지금 백분위 점수가, 네, 두 개 학부가 지금 좀 차이점은 큰데, 뭐 이 점수대로 지금 한번 살펴본다면, 당장 이제 살펴본다면, 지금 이제 소셜 사이언스 AI 융합부 같은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랭귀지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유지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지 전망, 그다음에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사이언스 AI 융합학부는 지금 상승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전망을 염두에 두고 추후에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뭔 버튼을 눌렀는지 한꺼번에 싹 다 날아갔네요. 네, 그래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대략 이제 뭐 최소 이제 우리가 어떤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구멍이 있는 모집 단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찾아가지고 미리 예측하는 건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은 이제 모집 단위들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대략 외대 지금 정시 백분위 같은 경우는 기본 선이 대략 이제 87에서 한 91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가 일단 평균적인 선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요 백분위,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87, 88 정도까지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모집 단위 전 단위를 펼쳐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87에서 91 정도라고 한다면 무려 백분위 점수 지금 4점 차이다라고 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선이 지금 이제 합격 선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요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모집 단위들에 대한 이제 그 입결치고요. 뭐 자연 쪽이랑 그다음에 인문 쪽이 이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모집 단위들에 따라서 이제 백분위 점수대가 좀 다르긴 한데, 우선 이제 뭐 전년도 뭐 가금 같은 경우에서 모집을 했었던 여기 그리스, 뭐 불가리아 학과,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한국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백분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한국학과 같은 경우가 조금 점수대가 많이 상승은 했는데, 여기 한국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백분위가 지금 한 73 정도 수준을 좀 유지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뭐 신생 모집단이었었던 반도체 공학 전공, 그러니까 반도체 전자공학에서도 학교에서도 반도체 공학 전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 AI 데이터 융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신생 모집단위들은 네, 편차가 조금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집단위들 같은 경우 최근 또 자연계열을 이제 자연계열 중심으로 지원을 했던 학생들의 점수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인문 쪽보다 조금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략적으로 여기 신생 모집 단위들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폭 상향이라는 것까지는 뭐 미리 짐작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77 정도에서 한 79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일단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경쟁률의 추이 변화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는 좀 변수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상승 여지가 있다. 이 중에서 아마 이제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디지털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입결치도 상대적으로 2024학년도에 좀 낮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학부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2025학년도에 경쟁률뿐만 아니라 입결도 일단 좀 높아질 확률이 있다. 네,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77.17,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죠. 자, 그리고 기후변화 융합학부 같은 경우가 74.83, 역시 신생이었는데, 네, 지금 한 75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 그 다음에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가 지금 7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기 아마 나군이었을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인문 모집 단위들, 제2외국어 관련, 그러니까 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들은 지금 75에서 77 정도, 또는 이제 뭐 73 정도까지 내려간 학과들도 있었는데, 뭐 편차가 좀 컸습니다. 커가지고, 뭐 이전 연도에도 사실은 이제 뭐 학부들마다 편차가 뭐 작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금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나군에서의 지금 어떤 입결 자체는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추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뭐 이제 편차 같은 경우는 지금 표준 편차가 지금 안 나와서 정확하게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75 정도 내외 선에서, 네, 선에서 아마 이제 입결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폴란드 학과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네, 조금 하향 조정이 될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확률도 좀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됐던 이런 뭐 체코슬로바키아 학과 같은 경우, 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학과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상승 여지는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좀 비교해 보면 75, 100분위 점수 75 정도 내외 수준을 좀 유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이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컴공이 지금 한 75.50. 그래서 전년도보다 일단 좀 소폭 상승했고, 정보통신도 일단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자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한 75 정도, 그리고 전년도에 73.3 역시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계열 쪽은 좀처럼 잘 떨어질 기미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경영공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8까지, 그 다음에 국제금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등, 네, 많이 상승은 했습니다. 네, 좀 주목해봐야 될 학과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과, 그 다음에 통계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수학과는 좀 상승, 통계학과는 조금 소폭 하락. 그래서 지금 한 75 정도 내외 선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물리 같은 경우가 지금 74.33으로 전년도보다 올랐는데, 네, 어쨌든 전년도 기준치, 그러니까 2023학년도 기준치가 70 초반대 형성되어 있었던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지금 75를 전후로 해서 지금 입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75 정도 내외 선에서 입결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융합인재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77.6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어리즘 웰리스 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76 정도, 네, 신생이었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는 82 정도를 지금 유지했고, 파이낸스 AI 융합이 이제 77.17. 이건 뭐 서울 캠퍼스의 이제 융합학부하고도 좀 비슷한 취지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77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외대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도,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는 운영을 안 했었는데, 글로벌 캠퍼스는 이제 자유전공 운영을 했었고, 요 이제 글로벌 자유전공 학부에서 글로벌 이름을 빼고 그냥 자유전공 학부로 이제 운영을 한다. 그래서 77 정도, 네,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뭐 정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추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자유전공이 좋냐 안 좋냐 이거를 떠나서, 이제 올해 이제 어쨌든 화두 중에 하나는 자유전공이 일단 2025학년도 대입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만큼 이제 학생들의 아마 이제 관심도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전보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충분히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연계열 쪽 입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금 당장 꺾일 가능성보다는 유지하거나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지금 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네,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외대 정시 입결 관련된 리뷰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최종적으로 정시 모집 규모가 이제 어쨌든 자유전공 같은 경우 뭐 글로벌 캠퍼스는 뭐 있었지만, 기존에도 있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과대학별로, 그리고 이제 순수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개설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이제 실제 다른 모집 단위들의 정원
축소, 감소 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올해 그 경쟁률 추이 같은 걸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최대한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성과 꼭 올리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한국외대 정시 입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